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네, 6월 20일입니다. 아직도 트럼프의 전략이 긴가민가, 허풍쟁이, 아니면 과대망상증, 아니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쇼를 좋아하는 그 늙은이가 하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보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대변인도 아니고 홍보맨도 아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미국이 정말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이익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걸 제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허풍쟁이도 사기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장사하는 콘도미니엄 개발자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장하던 신고립주의,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이기는 하지만 밖에 거 신경 쓰지 마. 미국은 우리만 잘 먹고 살면 돼. 우리 거나 챙겨. 이것이 바로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바깥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제 남북이 하나 통합이 돼가 제대로 된 미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갖췄으니까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실을 다지는 거로 하자라고 집중했지만 사실 원턴 원하지 않던 수십 년 후 바로 한 십수년 후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걸 원치 않게 사실 그 1차, 2차 대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세계의 대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냉전이 끝나고 나서 탈냉전 시대가 되어서 미국은 초인류 군사경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바깥에 나가서 파수꾼 역할 할 필요도 없고 경찰 노릇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내 살림살이만 잘 챙기면은 고립시켜서 남의 집 골치 아픈 데까지 신경 써주지 말자. 초상집에도 찾아가고 결혼식에도 찾아가고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살 길은 생겼다. 우리 먹을 거 충분하다. 라는 정책으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었는데 최근 트럼프의 생각은 키싱저나 브레진스키 같은 미국 최고의 전략가의 입김에 의해서 신고립주의가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 게임으로 미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체스판 게임이 뭐냐? 북한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미국 편으로 돌아서게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육상작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마이크를 안 댔네요. 이렇게 만날 머리 빠졌습니다. 제가 주명식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좀 잘 들릴 겁니다. 북한을 통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받아 끌어들임으로써 두 가지 일석이조를 하자는 게 미국의 전략이 됐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전체의 시장을 확보하고 그 시장이라는 게 북한이 대단한 시장이 돼서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시장을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외에 동남아에 있는 아직도 친중으로 남은 국가들까지도 미국 편으로 돌아서게 하자. 둘째, 이념적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하에서 유사한 걸 흉내내고 있는 라오스나 버마나 네팔 같은 데도 전부 다, 그리고 북한, 똑같지는 않지만 러시아, 키즈키스탄 이런 국가들도 전부 다 친미식의 국가 이념, 국가체제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부터 끌어오자는 것이
거대한 체스판 게임, 브레진스키 이 박사가 내놓은 거죠. 카터 대통령 때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내놓은 겁니다. 처음 2000년 책을 썼을 때는 냉전이 바로 와야 되고 난 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냉전 후에 신고립주의를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서 본격적인 그 빛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자유시장 경제 확산을 북한을 통해 한번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 탄이 뭐냐, 우주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에 있어서 중국의 1대1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협력으로 중국의 확장을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해저나 해상이나 바다와 같이 땅 꺼놓고 줄 꺼놓고 여기 내 거야, 내 땅이야, 요 밑에 있는 건 내 자산이야, 심지어 해저도 땅 꺼놔놓고 내 자산이야 말아야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는 자원전쟁이라 하는데, 우주는 우주를 다니는 선에 있어서 우주 비행을 하는 그 스페이스에 있어서 궤도에서 충돌만 하지 않는 이상은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주인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주 속되게 표현해서 먼저 먹는 놈이 최고예요. 냉전 시대 때 우주에 대한 경쟁은 미소가 치열했습니다. 사실은 스푸트니크를 날리면서 미국을 1957년에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소련입니다. 냉전 시작하자마자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주 개발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공위성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마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7사단을 뽑아내겠다, 한국에서 물리겠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하겠다고 ADD를 1975년에 세워서 바로 1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최초로 우리의 독자적인 소총이라든가 몇 개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정 운영의 태도로서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해냈어요. 마찬가지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도 우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유인 달 탐사기를,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보다 먼저 날려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디스커버리호의 우주 왕복선에 고장이 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2004년 이전에 냉전이 와해되고 나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소련은 우리하고 이제는 러시아죠. 냉전 와해 후에는 러시아는 미국하고 싸우면 잽이 안 된다. 뭐 쟤들하고 싸울 게 뭐가 있느냐. 우주 공간에 지금 돈 좀 잡아였는 거 좀 중단하자.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적극성과 그 경쟁의 치열함이 냉전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위성 숫자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한 200기 더 많아요. 러시아는 한 1457기 정도 되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1242기입니다. 숫자는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지금 자체 내 경제 활성화 때문에 홍에 빠져 있어요. 조영숙님, 이제 들립니까? 처음에 제가 마이크를 다는 걸 깜빡 잊어서 그런데 아직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한번 문자로 넣어봐 주십시오. 중국이 치받고 올라요. 중국이 지금 가진 능력은 딱 하나예요. 인구수 곱하기 개인 소득을 하면 국민 총생산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억의 인구와 13.8억의 인구에서 국민 총생산이라는 건 국민의 머리수를 곱하면은, 예? 식구 5 있는 집과 식구 1사람 있는 집을, 식구 5사람 있는 집이 총 그 식구의 수입이 5,000불, 혼자 있는 식구의 수입이 5,000불이면은, 감사합니다, 찬현씨. 개개인으로 돌아가는 건 적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이걸 하나의 식구 단위로 보면은 5,000불, 5명에 5,001불을 벌어오는 데가 한 사람이 1,000불 벌어오는 것보다 1불 더 많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지금 중국이 제일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을 미국을 따라갑니까? 군사력을 따라갑니까? 문화력을 따라갑니까? 기술력 못 따라가니까 지금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계속 훔쳐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까불면 도끼로 손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군사력 못 따라오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열올리는 게 뭡니까? 해양 군사력입니다. 해양력 확대입니다. 해양력 확대하는 동시에 주인 없는, 임자 없는 우주를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 2020년 되면 거의 운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목표로 해서 2020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겠다 나서는 겁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요. 2003년에 최초로 유인 탐사기를 한번 중국이 날라보냈습니다. 그 후에 2007년 그리고 2009년 2011년 계속 우주에 위성을 발사해서 성공하고 미국과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이어서 세계 3번째로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 왜 트럼프가 느닷없이 우주정거장 만들고 우주 개발한다고 난립니까? 예, 한번 봅시다. 오늘 우주군 창설한다고 그랬어요. 미국 내에 반대 수두룩 하죠. 케네디가 처음 사람을 실어가지고 달까지 보내자 하니까 제정신이에요. 1년 반 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냈어요. 지금도 우주군 창설한다 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그 우주군 아니라도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5개 군대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다. 국방비 드는 것만 해도 지금 정신없다. 왜 또 쪼개가지고 우주 창설군까지 하느냐? 우주군 창설하느냐?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난리예요. 특히 의회에서. 야, 진짜 트럼프는 일 벌리는 데는 뭐가 있다. 진짜 허풍쟁이다.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큰 소리만 친다. 봐라. 전번에 미국 정상회담에도 들어가서 북한을 CBID를 받아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놔놓고 CBID라는 글자도 우리는 구경 못했다. 뭘 하자는 거냐? 예? 나라 살림살이 지금 돈 내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냐? 반대가 강해요. 자, 여러분, 81년에 70살 된 진짜 노구를 끌고 대통령이 된 레이간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2년 지나서 하도 소련이 자기들 ICBM 가지고, 그때 소련의 핵능력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미국을 앞서고 있었으니까 ICBM이 2,000기가 넘었습니다. 워싱턴 쏘겠다고 난리를 쳤어. 알래스카 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마이애미를 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너무 열받은 겁니다. 근데 레이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70년대 초반부터 벌써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소련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압도했으니까 계속 미사일과 핵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소련입니다. 그 당시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을 찾자고 고심고심하는 중인데, 레이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대통령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미사일을 상대방이 쏘면 막을 곳이 3곳이다. 처음에 부스팅업,
처음 떠오를 때에 그걸 미리 보고 때리는 거. 안 그러면 대기권 밖을 날라서 가장 비행시간이 긴 그 시간에 때리든지, 아니면 지구로 다시 돌을, 대기권 안으로 다시 돌을 리엔트리 페이즈, 재진입할 때에 그걸 맞추는 거다. 근데 시간이 제일 긴 대기권 밖에 있을 때 때리는 거로 하자. 그 계획을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군에서도, 의회, 돈 대야 되는 의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몽하세요. 꿈 깨시오 대통령.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합니까?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갑니까?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기술도, 우리 지금 미국이 가진 기술로도 한계가 있고, 돈이 1조 달러 이상 들어갑니다. 1조 달러라면 1983년에 1조 달러면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2년분을 넘어서는 때입니다. 그걸 그냥 대기권 밖에 떠오는, 대기권 밖에 머무르는 건 중간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대기권 밖에서 몇십 분을 나누는 미사일을 때리기 위해서, 소련 미사일을 때리기 위해서 수천 조를 들이자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레간 보고 이 완전히 몽상가라가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진짜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기술로도 어렵고 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하니까 골바초프가 완전히 안달이 난 거예요. 에? 너만 하냐? 우리가 미사일 능력이 너보다 더 나은데 너희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맨발 벗고 따라온 겁니다. 동시에 레간이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또 뭘 했어요? 사실 그 아프간 전쟁에서 전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쏟는 바람에 레간 보고 돌대가리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삼류 영화 배우나 하고 오더니 뭐 아는 게 없구나. 근데 소련으로 하여금 여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려였도록 유인작전을 쓴 게 미국이에요. 무자헤딘 반군에게 계속 스팅어 미사일을 미국이 대줍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가려워 자꾸 끓는데 이게 모습이 그렇게 정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양해하십시오. 최신 무기를 계속 갖다 대요. 또 폴란드에서 자유노조가 반체제 운동하는 걸 바이언스키죠. 막 도와줍니다. 동시에 또 사우디의 원유 가격을 크게 낮춤으로써 소련이 원유 수출해가 돈 못 벌도록 합니다. 이 전략을 SDI와 같이 함께 하니까 소련이 돈 들어가는 게 뭡니까? SDI 따라간다고 정신없죠. 실제로 개발 가능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미국은 탁 줄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리엔트리 단계나 부스팅 단계, 다시 말해 대기권 아예 하에 있는 미사일만 요격하겠다라는 거로 MD로 바꿨습니다. BMD로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혹은 TMD, 티어터 레벨에 있는 MD 미사일 디펜스 혹은 M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94년부터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런 거 안 하겠다, 한국식의 MD만 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생각이 KAMD인데, 1999년 그 발표를 해가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KAMD가 돈을 17조 이상을 때렸고도 생산물이 확고한 생산물, 확고하다라는 것은 생산물은 무슨 무기 체계가 없다는 게 효율적인 KAMD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그때 TMD를 미국의 TMD에 참여해가지고 일본의 독자적인 위성 개발,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이 한미 미사일 개발 협정의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로 발사할 때 어디 기술 가져왔어요? 러시아 기술 가져왔어요. 물론 미국이 기술 안 주겠다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러시아 기술 가져와가 하는 거 보니까 못마땅하니까, 못마땅한 데다가 중국이 지금 우주 개발에 냉전 때의 구소련 자리를 찾고 들어가서 미국과 맞먹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6년 2월 29일 느닷없이
한국에게 제안합니다. 야,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주개발 공동을 하는 협약을 맺자. 아시아 국가로서는 우리가 첫 국가예요. 그리고 가망인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너 나라에서 우주 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Q 도장, 퀄리티 도장 찍으면 미국하고 그거 다시 이 기술이 합격인지 아닌지 검사 안 하겠다. 너희들 검사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줘. 어마어마한 거죠. 인정해준다는 것을 9월달에 발표합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우주 개발 협력은 2016년 전과 2016년 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됐습니다. 근데도 이 정부는 그걸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적극 활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우주 개발하는 학교나 연구단체만 뭐 3차 우주 개발 협회를 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어쩌고 저쩌고냐. 정부가 이걸 4차 산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보태줘야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기술로 발전해 나가죠. 지금 반도체 하나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까지도 중국과가 밀리고 있는데. 우주군을 새로 창설해가지고 한다.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바람을 잡습니다. 왜? 중국이 구소련 때 소련이 미국의 SDI 따라온다고 홍이 빠지듯이 결국 망했어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중국이 뭐 2032년쯤 되면은 너희들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가 거기에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올해는 달 표면 뒤쪽을 뭐 탐사를 하겠다고? 그리고 화성 탐사도 조만간에 하겠다고? 2020년에 화성 탐사기를 날려보내겠다고? 한번 잘해봐라 이거지. 끝까지 제발 따라만 오너라. 우리가 앞서갈 때에 뒤에 따라오너라. 시속 10km밖에 달리지 못하는 사람을 자동차 뒤에 시속 30km 달리는 자동차 뒤에 끈을 매가지고 그 사람 보고 시속 30km 달리도록 제가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끈을 끊든지 아니면 따라오다 숨차가지고 심장마비를 죽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구소련에게 썼던 전략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중국은 이를 갈겠죠. 야, 우리가 미국을 앞서야 돼. 한국을 느닷없이 한미 우주개발협약에 한국을 넣어주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전혀 이쁜 데가 없습니다.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씨랄데기 없는 소리로 앉아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더구나 정치권들이 앉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친중정권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진짜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얘기 하고 있지 마라. 에? 이 우주 개발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나서겠다고 설치는 우주 개발에 한국이 미국 편을 들었어? 중국이 저렇게 방방 뜨는 것을 너희들이 억제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알면서도 지금 판문점 선언 그거에 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남북 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빨리 대북 경협을 풀어라. 요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가 생깁니까? 여기에 기술의 선진화가 됩니까? 여기에 세계화의 길이 보입니까? 여기에 청년 실업의 해소의 길이 보입니까? 미국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기어가면서 그 날아가는 미국의 생각을 우리가 앞질렀다는 듯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중국 편만 들어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까내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팩트를 보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3,750억 달러, 쉽게 계산해서 400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반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중국 보고 2천억 불은
감해라. 다시 말하면 200조만 무역이익 취해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팔짱 놓고 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미국 보고. 그 2천억 불 중국한테 내라 하지 말고 2천억 불치 물건 우리 거 사가 가세요. 트럼프 아저씨. 중국제 사가지 말고. 그럼 자동적으로 저기는 소위 말하는 200조만 먹고 우리가 200조 벌 거 아닙니까? 그럼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200조 가지고 당신네들이 만드는 무기 사주고 당신네들이 해가 가려고 하는 한미 동맹에 필요한 협력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은 자동적으로 한미 동맹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무슨 국민들이 전부 놀래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를 트럼프 아저씨가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나? 이 북한과의 지금 관계를 북한을 친미 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하니까 우리 국내 보수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정말 트럼프 미쳤구만. 김정은이 껴안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의 보수를 버려. 아닙니다. 우리 하기 나름 이 기회에 한국 정부가 중국한테 2천억 불 이익되는 거 무역 이익 먹는 거 내 나라 소리 하지 말고 트럼프 아저씨 우리 물건 2천억치 좀 사가가세요. 2천억 불치 좀 사가가세요. 그럼 당신이 싫다 소리 해도 국가 여론이 전부 친미로 됩니다. 보세요 우리 사드 때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순이익의 10분의 1도 10분의 1이면은 40조라는 얘기 아닙니까? 40조 택도 없어요. 예? 5분의 1 아니 8분의 1 9분의 1도 안 되는 이득을 우리가 무역을 통해 미국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데도 그 17개월 동안 그깟 목을 좋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패닉 상태가 됐어요. 꼼짝 못하고 중국만 쳐다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은 앞장서서 한다는 얘기가 중국 비거슬리면 안 된다. 더 진짜 꼴값을 떤 거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중국에게 우리 사드 배치 안 할게. 경제 제재하지 마라. 또 한 번 더 가가지고 말까. 사드 배치 판단한 게 정말 잘못한 거야. 이런 이딴 짓이나 하고 있어요. 정작 미국한테 가가 설득할 거는 자들은 저짓 하거나 말거나 중국 물건 사오는 대신 한국 물건 사가세요. 이 얘기할 이 머리 돌아가는 사람 하나 없고 이 얘기할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야권 지금의 여권 그 당시 여권인 지금의 야당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들어와서 나도 미국이 배신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CBID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설득을 시켜 놔놓고 결국 CBID에 대한 말 하나 없다라는 것은 한반도에게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배신한 게 아니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북 정상회담의 성명서를 딱 보는 순간 그 전부터 추정해오던 미국이 이게 CBID라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북한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북한을 꼭 만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더 큰 것을 노릴 것이다. 그게 뭐냐? 북이 자기의 미국의 적국이 아니라 진짜 적국은 중국이고 그 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데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 단서가 없으니 일단은 핵이라는 카드를 쓰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해피듀스 전 해피듀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인지하셨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반기에 다 미국이 CBID를 안 넣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배신감을 느낀 건 맞습니다. 네, 해피듀스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 분열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란 변수를, 땅에서는 북한이란 변수를 써서 미국 분열, 우주에서는 우리 한미 우주 공동협약을 맺으면서 한국을 나름대로의 중국 분열 정책의 핵심 국가로 우리를 쓰자는 겁니다.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네, 절대 동감입니다. 레간 대통령이 SDI를 내걸 때에 미 의회뿐만 아니라 미 군부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 기술로서 대기권 밖에 나라는 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수천조의 돈을 때려놓고 왜 저 짓을 하나?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역사가 어떻게 레간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레간과 루즈벨트입니다. 정신적 지주로서는 워싱턴과 케네디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을 독립시키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통합하고 독립시키고, 예, 지금 해피듀스님 계속 중요한 얘기를 넣어주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똑같은 생각을 계속 넣어주십니다. CBID의 완결은 북이 자유주의 체제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하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BID를 끌어가기 위해서 자유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유체제라는 바람을 서서히 넣으면서 CBID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전략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국익이 어딘지도 알고, 지금 보수가 주장하는 국익 찾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의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좌파나 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게 항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도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2탄, 우주에서까지도 설치는, 우주에서까지도 독점하겠다는 중국을 재빨리 미국은 앞서서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한미동맹이 더 필요하고 더 강화시켜야 되고 더 절실한 데가 없습니다. 뭐와 뭐 구분 못하고 지금 주한미군, 야, 트럼프가 항복한 것 같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절호의 기회다 하는 사람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더 속도의 변화에도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저는 뭐 친미 반중이라는 노골적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중국을 우리의 큰 산이라고 보고 우리를 작은 언덕이라 하는 이딴 소리는 더 이상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맞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화 시켜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면은 트럼프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허풍쟁이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사실은 뭐라고 할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으로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양다리, 여러분들 저는 암벽을 좀 해봤습니다만 크레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쑥 빠지는 거. 사실 이 거리가 1m 밖에 안 되고, 보통 우리가 1m는 띵띵해서 넘을 수 있는데, 이 크레바스 깊이, 밑에 빠지는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놀래가지고 1m가 자기 눈에 2m로 보이니까 지레질겁을 먹고 1m를 못 뛰어넘고 거기 빠집니다. 양다리 작전하면 이래 돼요. 못 뛰어넘겠으면은 저쪽을 쳐다보고 까는 채 제스처를 할 게 아니라 이쪽이 가장
한미동맹이라는 이쪽이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쉘터, 피신처이고 보호처라는 걸 알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다가 보니까 이 댓글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리고 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댓글들이 들어와서 아주 오늘 신이 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시게 되고 두희님, 뒤혜님, 상철님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찬연님, 그리고 해피듀스님, 종선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청이 바로 애국입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정확하게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대한민국의 좌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님 안녕.